남미 여행 간다는 사람 있으면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트랑킬로 트랑킬라라고 이제 소개를 해줘요. 좀 천천히 해, 편히 생각해, 마음 편히 가져. 조급함에 대해서 정말 병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여유로움과 낙천성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남미에도 벨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벨을 있어도 잘 활용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식사 문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그 라틴 아메리카의 식사 문화가, 식당 문화들이 보통은 다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웨이터가 와서, 웨이트리스가 와서 알아서 주문을 받고 뭐 알아서 할 건데 굳이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다 키오스크를 사용을 해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 스몰톡 하면서 주문할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섞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 모든 인터넷 보급률도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남미에서도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직접 뭐 시장에 가거나 하지 않고 인터넷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남미에서 제가 인터넷으로 뭔가 구매했던 게, 최초로 뭔가를 구매했던 게 2016년이거든요. 그래서 메르카도 리브레에서 신발을 샀는데 어쨌든 신발이 왔어요. 근데 판매자가 신발을 들고 왔어요. 신발을 들고 배로 눌러서 너가 선아야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신발을 줬거든요. 더 웃겼던 건, 얘가 이 신발을 이제 배달을 하는데 전자화된 게 하나도 없고 이만한 장부에 다 배송지가 적혀 있고 사인을 일일이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뭐 남미도 워낙 많이 발전해서 인터넷도 남미 가면 와이파이 잘 돼? 이런 거 다 물어보시거든요. 와이파이 한국만큼 편리하지 않아도 다 너무너무 잘 되죠. 근데 제가 최근에도 남미에 가서 배달 음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배달을 시켜서 먹는데 리뷰를 이렇게 하나씩 봤어요. 그 배달집 리뷰에 배달이 빠름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현대화되면서 편리함을 맛보고 그러다 보면 이 사회도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중남미 사람들 하면 다 열정적이고 보자마자 다 배수할 것 같고 허가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다 그렇진 않거든요. 때와 장소를 가리고 친밀감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어 먼저 배우시는 분들이 스페인식 스페인어를 먼저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남미식 스페인어의 특징을 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미식 스페인어는 스페인 스페인어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좀 정중합니다. 우리 또 사용하는 거 뚜떼아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본 사이에도 같은 또래고 아주 편안한 그런 장소에서의 모임이고 뭐 그렇다면 초면에도 이렇게 뚜떼아르 하는 거, 호칭을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남미에서는 사실 그것을 구분을 하거든요, 엄격하게. 특히 이런 비즈니스 자리라면 약간의 긴장이 풀리고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휘 선택을 잘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집에 초대를 받게 된다면 와인 한 병 사가는 것,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에티켓처럼 보편적인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8시에 초대받았으면 8시에 가면 안 된다는 거. 8시에 가면 저 아직 한참 준비 중일 것이기 때문에 예의상 한 30분, 1시간 정도는 늦게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네. 일단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해보자면 스페인 가는데 뭐 남미식 스페인어랑 많이 다른가요? 뭐 남미 가는데 뭐 스페인이랑 많이 다른가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도 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맥락상 이해가 가능하다면 전혀 이제 어휘 선택이 그
맥락 전체를 뒤흔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그런 상황은 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국가의 스페인어를 배움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구분 짓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더블 L 발음을 시옷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슈에베 이런 식으로 시옷으로 발음을 하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쥐에베 이렇게 지읒 발음하기도 하고 유에베 이응 발음하기도 하고 이런 차이, 발음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렇게 더블 L, A의 발음이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인 인토네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세가 분명한지 노래를 한다고 표현하는데 노래를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음정의 높낮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크게 전체적인 인토네이션, 어휘, 그리고 구체적인 A의 발음 이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스페인어 이제 배울 때 요즘에는 정말 너무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 많잖아요. 쇼츠만 보다가도 하루가 다 가고 쇼츠 보고 올라 따라하고 아디오스 따라하고 도파민 분출시키는 그런 재밌는 짤들 보고 한마디씩 익히고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우리가 아빠빠빠로 시작해서 문장으로 언어를 배워간 것처럼 스페인어도 너무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정석대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법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 am 클라라에서 I가 나는이고 M이 뭐뭐이다라는 거 모르고 그냥 나는 클라라다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면 문장을 응용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이 I가 뭔지 M이 뭔지 이해를 할 때 최소한의 어떤 문법적인 이해를 할 때 한 문장을 외워서 10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 정석이지만 그런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너무 좋고 재밌는 자료들이 널려 있어도 그때 보고 나서 끝인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쌓이지가 않잖아요. 블록 맞추기 하는 것처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야지 그게 남아있지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냥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차근차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여행 가서 인사 한마디 하고 생활해야 몇 마디만 주고받을 거 아니고 스페인어 공부 정말 정식으로 하고 싶다면 쌓아 나간다는 기분으로 이것을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실제적인 여행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아메리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10시간까지는 버스 타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10시간 버스를 어떻게 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남미에서 10시간이면 사실 근거리죠. 그렇죠? 근교도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워낙에 나라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보면 공항을 우리가 비행기 이용하게 되면 먼저 가야 하는 시간도 있고 또 공항은 대부분 외곽에 있잖아요. 터미널은 도심에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10시간 정도의 버스 거리라면 어쩌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야간 버스 이용하게 되면 숙박비를 절약을 할 수도 있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철기름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버스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차들 정말 너무 편안하고 기내식도 줍니다. 그래서 버스도 정말 이용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팁도 드리고 싶고 에어비앤비 같은 사이트에서 숙박만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에어비앤비도 있고 Get Your Guide라고 하는 사이트가 좀 대표적인데 이런 사이트들에서는 체험도 판매를 하거든요. 현지인과 함께하는 시장 투어, 현지인과 함께하는 저녁 만든 다음에 같이 먹고 같이 식사하기 그런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실 어디 나라 가면은 뭐가 맛있대, 어느 나라 가면 무슨 과일이 있대 하지만 우리가 언어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그런 것을 스스로 다 하기에는 경험에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지인과 함께하는 체험들 활용하시면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요즘은 또 SNS 너무 다들 많이 하고 그래서 인생샷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체험들 중에 현지인과 같이 도보 투어를 하면서
스냅을 찍어주는 그런 짧은 체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투어도 이렇게 같이 하면은 사진도 남길 수 있고 스토리도 들을 수 있고 일석이조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학 공부를 하다가 잠시 멈춘 상태거든요. 기약을 딱 할 순 없지만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중남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제가 한 것은 경험이지만 학문적인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느 때 그걸 많이 느끼냐면 제가 그쪽과 어떤 경험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돈을 받고 강의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점점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오히려 막 그냥 다른 뭐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데 점점 더 뭔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꼭 뭐 학문적인 권위를 갖고 싶다기보다는 적어도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애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옳은 자세가 아닐까 공부를 좀 완성을 하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책도 쓰고 그런 것이 목표입니다.